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 첫 시간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수업을 맡게 된 이성호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여기 오늘은 일단 사회책 5쪽을 보시면서 사회책 5쪽을 펴시면은 그 6학년 1학기에 공부할 사회 단원에 차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단원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업 준비되셨으면 교과서 5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크게 몇 가지 단원? 네, 2가지 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정치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6학년 1학기에서 1단원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2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또는 경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 아는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5쪽 차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돼 있는 아래쪽 공간에다가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한 서너 가지 정도 한번 단어 위주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들 서너 가지 한번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분 정도 잠시 멈춤하시고 정치 밑에 알고 있는 것,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쓰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잘 쓰셨나요? 네, 그냥 안 쓰고 계속 쭉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혹시나 안 쓴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정리를 해보셔요. 사회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떠올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을 연결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 꼭 메모해 보셔요. 자,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크게 정치에 대해서 3가지 소단원으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3가지 소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소단원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거여야겠죠. 뭘까요? 네, 민주주의 입니다. 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학년 때 역사에 대해서 배웠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원래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그렇죠.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모두 다 왕이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은 그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왕이 주인이고 왕이 나라의 대표다,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현재 정치에서는 민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는 뭘까요? 네, 바로 시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라나서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 부모님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얻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왕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자,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고 뛰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주인인 시민이
똑똑하고 많이 나와줘야지 나라가 잘 운영이 되겠죠. 왕이 나라의 주인인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필장 끼고 맨날 놀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겠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는 이 시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소 단원은 바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라고 하네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른 돼서 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못 누리잖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민주주의와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3단원에서는 민주주의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원리와 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기관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소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아는 것 혹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이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게 있으면은 지금 잠깐 멈춤하시고 아는 단어들을 아래쪽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밑에 빈 공간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단어 두세 가지 정도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했어요. 자, 모두 정리가 되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은 언제부터 발전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 조선을 지나오고 그리고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시기까지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부터 민주주의가 서서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 연도가 1900 몇 년일까요? 네,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45년에 되었고 정부 수립은 물론 이제 임시정부는 1919년의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은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립이 되는 거는 48년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었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48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80년 정도, 70년 정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72년 정도 되겠네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정도 되시면은 지금 70살 정도 되시는 분이 있겠죠. 자,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쯤이에요. 아주 먼 옛날은 아니죠. 어쨌건 간에 이 시기를 겪었던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까지는 아니고 뭐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아주 먼 옛날은 아니다. 그래서 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사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내가 참여를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날짜를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할 텐데 중요한 사건들 4.19 혁명 그리고 부마 항쟁이라거나 5.18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 반장이 되겠죠. 그렇죠. 학급에서 반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뭐 선생님이라거나 의사소통을 해서 학급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께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1학년이면은 2학년이면은 뭐 반장 뽑기라고 할 텐데 우리는 6학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표현이 세련되고 고급져져야겠죠. 반장을 뽑고 대표할 사람을 뽑고 우리의 주변의 문제를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것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라는 표현이 뭐 때로는 나쁘게 쓰일 때도 있지만은 이 정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의미를 가진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운영을 할 건데 이 민주주의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뭘까요? 그렇죠. 학급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때 가장 손을 많이 든 의견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걸 이제 다수결, 많은 수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수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다수결의 원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기는 하지만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린다고 해서 꼭 올바른 결정이 아닐 수는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김씨, 이씨, 박씨인 사람들은 세금을 절반만 내게 하고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을 2배 내게 한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은 통과가 될까요? 다수결이니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이건 불평등한 법이고 잘못된 법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1단원의 마지막인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은 단어들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적은 거 지금 보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권분립입니다. 자, 민주주의에서는 예전 그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왕이 주인일 때는 이 한 사람만 똑똑해서 결정을 잘 내리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지 않고 한 사람의 권한을 여러 개로 찢어놓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로 찢었을까요? 3개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뜻은 3개로 권한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개로 권한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어떻게 3개로 나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2020년 4월 15일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거였을까요? 네, 국회의원 선거였죠. 국회에게 한 가지 권한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표로 또 누굴 뽑을까요? 그렇죠. 시장님이라거나 대통령님을 뽑게 되죠. 행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 부모님들이 보실 때 어깨너머로 보게 되면은 정부가 뭘 했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 행자를 가리고 정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행정부는 이제 대빵이 누굴까요? 네,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사법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원, 그래서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아닌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긴 한데 우리나라도 예전 왕처럼 대빵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빵 아니에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기구 중에서 어디의 대빵이다? 네, 행정부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관들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이 하는 일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국회는 뭘 할까요? 네, 법을 만듭니다. 자, 법을 만든다. 그래서 입법부라는 표현을 써요. 입법을 한다. 법을 만드는 게 국회고요.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법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 하시면은 삼권 분립, 국회, 행정부, 법원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에 공부할 내용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원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목을 다 적자니 너무 장소가 좁아져서 좀 줄여서 적도록 할게요. 자, 경제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현대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됐는지를 봤다면은 두 번째 단원에서는 현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소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요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아래쪽에다가 한번 중요한 단어 위주로 두세 가지씩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분 하면 되시겠죠? 잠시 멈춤하시고 좀 이따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멈춤이 3번씩이나 있었는데 다들 멈춤하시면서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리하면서 봅시다. 먼저 일단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경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여기 말 표현이 조금 어렵게 돼 있고 생소한 초등학생으로서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 되게 쉬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그린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제가 발전했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경제 발전이 더디다. 돈 버는 게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 단어의 뜻이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말인데 어른들은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어려운 말, 한자를 이용해서 막 사용을 하죠. 이 단어들을 이해 못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마찬가지로 뒤에 내용도 전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은 꼭 내용 공책이라거나 다른 곳에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경제는 뭔 얘기다? 돈 얘기다. 우리 집 경제가 좋아졌다. 이 얘기는 쉽게 바꾸면 뭘까요? 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됐다. 이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좋아졌다. 뭔 얘기일까요?
뭐 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용돈을 많이 벌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모님한테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요즘 경제 사정이 매우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 얘가 요즘에 용돈이 모자라니까 용돈 올려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들 좀 고급지게 사용을 해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아, 얘가 놀고만 있는 건 아니고 공부를 좀 하긴 하는구나, 유식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테니 한번 써먹어 보셔요. 자, 이제 딴소리에서 공부할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일단 그러면 돈을 누가 벌고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돈 쓰는 거, 뭐 물론 이제 돈 많이 쓰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큰 단위들을 살펴보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 집을 보게 되겠죠. 집에서 돈 쓰는 거, 이거를 유식한 말로 가계라고 합니다. 자, 가계라고 할 때 이 계자는 슈퍼마켓 할 때 그 가게가 아니고요. 계산하다 할 때 계예요. 자, 가는 집이겠죠. 집 가자. 집에 있는 돈을 계산하는 거. 이게 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집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부모님 어디서 돈 버셔요? 그렇죠. 회사라거나 직장 혹은 진짜 뭐 자영업이라거나 다른 것들 운영을 하시죠. 자,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집단, 이거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하면 뭐가 기억나나요? 그렇죠. 뭐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생각이 나시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기업들이 만나겠죠.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돈을 어디서 쓰셔요? 삼성에서 만든 거 어디서 사셔요? 그렇죠. 마트라거나 어딘가에 그 슈퍼,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 다 묶어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떡볶이를 팔고, 농산물을 팔고, 과일을 팔고 하는 그곳 시장 맞습니다. 그 시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있는 뭐 화장품 가게 혹은 뭐 슈퍼, 편의점, 그리고 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큰 쇼핑몰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을 할 때 이런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와 경쟁입니다. 자, 이 단원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시면서 여기 5가지 이 단어들 메모하신 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번째,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현대사 중에서 정치 발전이 아니라 이제 경제 발전을 살펴보게 되겠죠. 현대사에서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현대사에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그 영상으로도 선생님 링크를 걸어줄 텐데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1950년 요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전쟁을 겪죠. 이제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6.25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외국에서 도움을 줘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소말리아가 필리핀이 우리나라한테 대한민국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소말리아나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못 살았고 미국에서 한 장군은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여기는 지금 신석기 시대야,
여러분들 고조선 배우기 전에 보시면 돌 가지고 생활하던 시기 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20등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G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여기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은 아마 쉽게 얘기를 할 텐데 자,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이랑 무역을 하는 이유와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고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사회책 5쪽에다가 단원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처럼 이 정도까지 메모는 안 돼 있더라도 중요한 키워드들은 메모를 해서 그 소단원 공부하기 전에 미리 보시고 단어들을 기억해 두면은 단원 공부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수업 쭉 들으시면서 6학년 사회,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공책이나 아니면 5쪽 아래쪽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숙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한 줄 메모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